네, 인사이트 TV고요. 2021년 5월 13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6분 장은 끝났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제목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제목을 삼성이 위태롭다. 위태롭다. 좀 제가 보기에 약간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금. 일단 그 삼성전자 실적을 좀 보면은 발표를 얼마 전에 했죠. 그래서 그 2021년 올해 1분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매출은 65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정도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년도 동기하고 대비해 보면 즉 2020년 1분기죠. 매출이 55조 3,3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65조가 나왔어요. 매출은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0년 1분기에는 6조 4,50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9조 3천억. 영업이익도 좀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뭐 일단은 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대략 한 네 가지 정도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IM 부분, 즉 모바일, 즉 스마트폰 부분과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그 가전 부문, 그리고 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해요. 까먹었다. 나머지 하나가 무슨 분야죠? 사업 분야 중에.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게 그 세 가지 분야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하고 IM 부문이 이제 삼성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스마트폰하고 특히 반도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올해 1분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1분기 실적을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 그 삼성전자를 좀 보면은요. 삼성전자를 보면 잠깐만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거 조금만 내릴게요. 밑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거 올해 2021년 1분기. 그래서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이 19조 1분기. 그리고 3조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3조 3,700억. 그리고 경쟁사라고 했었죠. 인텔은 올해 22조 삼성전자를 앞서갔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어요. 4조 1천억. 그리고 좀 무엇보다 눈여겨볼 만한 게 TSMC인데 대만의 TSMC 이거는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전문 업체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그래서 반도체만 그 생산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4조 5천억이 나왔어요.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네 가지 사업 분야를 다 합친 거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 TSMC는 14조 5천억 반도체만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위탁 생산만 하는데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삼성전자보다 더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인데 이 삼성전자가 17.7%의 영업이익률이 근데 인텔은 18.8% 훨씬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TSMC 대만의 TSMC가 41.5%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대단한 기업이야. TSMC는 정말 대만을 먹여 살리고 있죠. 거의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삼성전자가 그 2016년도가 맞죠? 독일 기업이죠. 하만 전장업체인 하만은 야심차게 새롭게 전장 사업을 펼치겠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진두 지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만은 1조 정도 첫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죠. 근데 이 실적이 좀 초라해요. 삼성전자의 전장 부품 자회사인 하만의 영업이익 2016년도 인수하기 전이죠. 이때만 해도 영업이익이 6,800억이 나왔는데 작년 2020년 인수하고 나서 한 4년 정도가 흘렀는데 10분의 1도 더 되게 쪼그라들었어요. 영업이익이 600억. 그래서 거의 하마는 뭐 벌어진 자식이다. 그래서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뭐 제가 너무 섣불리 단언하는 건가요? 실패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 안 좋은 면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주요 스마트폰 반도체 업체 점유율을 또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미디어텍이 있죠. 2020년도 작년에 32%였고 올해가 이건 추정치인데 올해 2021년도에는 37%로 한 약 5%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퀄컴 있잖아요. 미국의 퀄컴이 28%였는데 올해는 31%까지 3% 정도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미국의 애플 작년에 이 15% 점유율이 15%였는데 올해는 약 1%.
큰 상승은 아니네요. 상승해서 16%를 달성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시장에서 이 전문가들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현재 작년에 11%를 찍었는데 올해는 3% 정도 줄어서 아마 8%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뭐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좀 그러네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가 앞서도 말했지만 그 반도체가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해도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아시죠? 삼성은 그 메모리,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세계 1등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최근 수년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D램 시장 점유율이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주자라고 했던 D램 시장 점유율이 2016년에 46%를 찍어서 1등이었는데 2020년도에 작년에 41%로 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점유율이. 그리고 그 또 경쟁사죠. SK 하이닉스. 물론 뭐 아직은 삼성을 따라오려면 멀었지만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기존의 그 D램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DDR4 D램을 출시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삼성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낸드 플래시 이쪽을 또 보면 미국의 이것도 삼성전자의 경쟁사죠. 이게 삐리삐리 해갖고 뭐 매각설이 나오고 판다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 돌았었는데 이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178단 낸드 메모리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삼성을 꺾었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기술 역전을 당했어요. 삼성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세계 점유율을 보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것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4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0년 작년 3분기에 3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의 추격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11% 정도 돼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업체 아시죠? 점유율이 15% 정도 됩니다. 이 두 업체가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입니다. 2위인데 이거를 인수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인수에 성공하면 삼성전자한테는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왜 특히 반도체 메모리 쪽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냐면 위태롭다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 삼성을 먹여 살리는 게 그 반도체하고 특히 IM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는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삼성이 지금 먹거리잖아요. 세계 1등인데. 근데 점유율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들의 추격도 지금 맹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좀 위태롭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주가를 좀 볼까요? 주가? 그러면은 이 주가를 보면 말씀드렸죠. 오늘이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인데 지금 오후 4시 54분인데 장은 마감됐죠. 지금 종가가 78,500원이 나왔어요. 78,500원이. 근데 이게 보면은 쭉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다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횡보를 해왔어요. 계속 기간 조정을 받았죠. 가격 조정은 아닌 것 같고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계속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다가 한 3일 3거래일 전부터 갑자기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거는 참 이게 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5일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5일선이고 요게 21선 그리고 요게 61선 요게 121선 대략 한 여기까지는 정배열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배열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모양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121선인데 121선을 지금 이렇게 뚫고 내려왔어요. 윗골을 살짝 달리면서 뚫고 내려와 갖고 지금 78,500원
이때가 전고점이 96,800원이죠. 거의 10만원도 뚫을 수 있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윗꼬리를 길게 이렇게 달면서 쭉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10만원 뚫는 거를.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 받다가 오늘 종가 78,500원인데 제가 아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라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아까 삼성이 위태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왜 위태로운지 얘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삼성이 뭐 주가가 예를 들면 뭐 단기간에 개폭락을 한다든가 뭐 삼성이 문을 닫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데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그럼 중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상 봤을 때 주가의 형보는 어떻게 될 거냐, 주가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21선을 지금 뚫고 내려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깊이, 아주 깊이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다. 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몇 거래일 만에 다시 이렇게 틀어서 반등이 나오면은 다행이고, 근데 그럼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건 이제 수급이 받쳐줘야겠죠.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글쎄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50%는 뭐 앞으로 몇 거래일 만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21선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나머지 반은 뭐 더 좀 뚫고 내려갈 수도 있죠. 반반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당장 매도해서 빨리 팔아치우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단기간 앞으로 뭐 한 달, 뭐 두 달 사이 안에 뭐 이 뭐랄까 굉장한 급등이 나올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확률은 좀 낮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뭐 기간 조정을 받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저의 최종 결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간에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동안에는 뭐 기간 조정이 됐건 살짝 가격 조정이 됐건 뭔가 좀 조정을 받는 장이, 주가 흐름이 연출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